청취자 여러분, DJ 앵글이 인사드립니다. 만 2년 만에 다시 보이는 라디오 DJ로 돌아왔습니다. 공교육 전문 입시 전문가를 모시고 입시 준비에 궁금함을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과 학부모님들께 귀한 정보를 주실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합니다. 현재 한성과학고등학교 근무 중이시고요. 한국대학교육협회의 대표 강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관악구의 입시 컨설턴트 위원으로 활동 중이신 주상아 선생님을 모시고 파고 까도 어려운 대학 입시 준비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상아 선생님. 방송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상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역시나 매번 볼 때마다 훈남이세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첫 번째 질문은 2021년도 입시 변화 어떻게 좀 변화하나요? 대입 특징이 좀 있다면, 변화의 특징이 있다면. 일단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올해 입시는 이제 작년 입시와 대비해서 볼 때 네네. 큰 틀에서는 그렇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수능의 과목이나 이런 것들이 과도기적인 변화를 거치는 한 해라고 할 수 있고요. 특징적인 부분을 먼저 한 세 가지 정도를 꼭 집어서 얘기해 드릴 수가 있는데, 학령 인구의 변화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고3을 기준으로 볼 때 지금 대학교 2학년이 대입에 들어간 2019 대입에서는 그 인구가 56만 명이 넘었습니다. 59만 6천 명 가량 됐고요. 네. 그러던 게 지금 현재 이제 고3 아이들이 정원이 44만 5,500명 정도로 많이 줄었죠. 네. 이제 내년 한 해는 이제 잠깐 한 2만 명 정도가 더 늘어요. 내년에는. 그랬다가 이제 다시 또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능 성적을 가지고 대학에 들어가는 수능 위주 전형에서는 정시 모집의 경우에 대학 들어가는 경쟁률이 당연히 지원하는 아이들의 인력풀 자체가 줄다 보니까, 학령 인구가 줄으니까 네. 아이들이 당연히 그 경쟁률도 좀 낮아지겠죠. 그죠? 네. 서연고, 서성한이까지 누적 인원의 정원이 대략 한 2만 명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2019 대입의 경우에는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대, 한대, 이대 정도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그 누적 백분위를 따질 때 한 3.4% 안에는 들어와야 됐어요. 정시 네네. 기준으로 볼 때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2021 대입의 경우에는 한 4.3% 안에만 들어와도, 네. 3.4%에서 예. 4.3% 안에만 들어와도 이게 이제 그 2대 정도의 지원 가능한 건으로 누적 인원 100분위를 볼 때는 그렇게 분석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어느 정도 그 똑같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면 그 예전의 대입에 비해서는 대학에 들어가는 경쟁률이 조금 낮아지고 좀더 조금 수월해지는? 수월해진다고도 할 수 있죠. 그럼 뭐 인서울이나 뭐 지방의 좋은 대학도 마찬가지겠네요. 마찬가지입니다. 예. 추가로 예. 이거는 학부모님들이 매번, 특히 이제 저희가 현재 고3뿐만 아니라 재수생분들께서도 좀 질문하는 게 있는데, 네. 재수의 유불리 문제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수능을 치렀던 친구, 작년 고3이나 그 네. 이전 N수생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내년 2021 대입에 수능을 보는 거죠. 네. 올해 이제 12월 3일로 일정이 변경이 됐습니다만 네. 이 친구들까지는 큰 영향은 없어요. 과목 자체가 지금 현재 고3이 치르는 입시하고 네. 작년이 치른 입시하고 네. 큰 차이가 없어요. 2021학년도 수능의 범위가 네. 국어가 독서문학, 화작, 언어. 예. 그랬다가 이제 이게 2021학년도가 되면 완전히 바뀌어요. 네. 네. 공통과 선택형으로 바꿔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고2가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고2 아이들이 입시를 보는 내년 입시에서는 재수를 할 때 그 친구들도 역시 처음 겪는 범위이기 때문에 결코 유리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고2가 사실 가장 불쌍한 학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고위 학부모님들 들으시면 과도기를 지나서 네. 이제 그 대입 제도가 변화하고 2015 대입 교육 과정이 변화하는 것을 온몸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첫 번째 딱 타자가 바로 지금 고2입니다. 제 아들이 고2거든요. 그래서 같은 불안함을 또 갖고 계시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이 긴장하시고 막 그러지 마시고요. 여기에 대한 대안들은 공교육 내에서도 그럼요.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학교에서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뭐 중간중간에 팁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후에 계속 방송하면서 또 알려드릴 예. 겁니다. 네, 그래서 또 질문도 많이 하실 수 불안해하시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아이는
수시가 좋을까 정시가 좋을까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되냐 하나만 하면 안 되냐 두 개 다 하는 게 낫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컨설턴트 하고 계시잖아요. 예. 참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그렇죠. 해당되는 부분이라 네. 뭐라고 이제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 방송을 듣는 학생이나 학부모님 여러분들이 이제 재학생이 더 많을 것 같아서요. 네네. 일단 재학생의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서울의 주요 대학, 제가 이제 입시 강의를 가보면은요, 진짜 웃긴 게요. 4월이나 5월부터 이제 저희가 강의 시작이 되는데, 그렇죠. 고1의 경우에는 서울대, 연대, 고대, 의대 빼고는 학교가 아니에요. 이제 네. 1학년이 끝나고 한 2학년 가면 이제 서성한이, 중경외시, 건동홍수 우리가 좀 보통 늘어나요. 말하는 네. 15개 메이저 대학까지는 네. 학교라고 이제 인정을 해요. 네. 고3 때 제가 이제 학년 기획을 할 때 그 수도권에 약간 벗어나는 변두리에 있는 대학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대학들은 이제 그 학교 단독으로 입시 설명회를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으흠. 이제 뭉쳐서 네. 입시 설명회를 하는데 안 와요, 애들이. 아하. 2명 왔습니다. 음. 당황했던 기억이 있어요. 음. 그래서 하여튼 그 말씀을 드리면 네. 서울의 주요 대학 진학을 희망을 하고 지원할 수 있는 학생이라면 일단은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수시 모집에 비중을 두어라. 근데 이제 그 수시 모집에서도 학생부 종합 전형이 일단 유리하다. 왜냐하면 모집 인원도 많이 뽑고 네. 대학은 그 학종으로 뽑으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다. 학생부 교과 내신 성적이 현실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죠. 그럴 경우에는 내신 중하위권 이하의 경우에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와 더불어서 수능 준비는 필수다.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학원 강사도 아니고요. 네. 사교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공교육이시잖아요. 저는 뭐 딱 중립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네. 서울권 진학이 가령 이제 조금 무리가 되겠다 네. 했을 때는 이제 서울의 비수도권 대학의 경우에 이제 뽑는 전형을 보면 교과 전형이 압도적이에요. 경기권을 벗어나게 되면 거의 교과 전형이 수시에서는 압도적입니다. 어하. 그렇게 교과 전형을 준비할 땐 교과 전형이 항상 붙어 다니는 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에요. 네.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교가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하고요. 고대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교원대, 그다음에 네. 서울에서 홍익대, 이대, 미래인재 뭐 이 정도예요. 그리고 나머지 대학은 더 없어져서 네. 지금 제가 언급했던 그런 몇몇 개 대학, 보통 일반 전형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학종을 준비하라 그랬을 경우에 수능 최저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선생님 저 수능 포기해도 될까요? 라고 아유. 이야기를 이제 물어보고 이유가 그거예요. 나는 학종을 준비해서 6개를 다 학종으로 쓸 건데 왜 수능을 해야 됩니까, 선생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수능 최저를 안 보니까.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야, 자, 떨어졌을 경우에는 수시가 6군데를 쓰는 거 아시죠? 그렇죠. 여섯 그리고 군데. 모집 인원이 이제 77%까지 올라왔어요. 네. 그러면 이제 난 여기에 올인을 하겠다. 음. 근데 잠깐 생각을 해보면요. 아직도 정시는 있잖아요. 그렇죠. 4분의 1은 정시잖아요. 정신 스페어예요. 네.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정시도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의 기회인데 학종만 준비하고 수능을 준비를 안 해서 학종으로 올인을 하겠다 했을 경우에 총시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기회를, 그렇죠. 기회 그렇죠. 자체를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네. 수능을 포기라는 것은 좀 어리석지 않냐. 네네. 공교육 교사이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네. 학생부 종합을 준비한다고 해서 우리는 그걸로 6번의 지원이 합격한다는 보장이 없는 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다 해놨다가 떨어졌을 경우를 저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가. 네네. 그럼 떨어졌을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남아있는 정시라는 기회를 누려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러려면 수능 공부는 필히 갖고 가야 되고요. 그 이전에 수시에서부터 수능 최저를 적용하는 전형이 종합은 아니지만 교과 전형이 있다 그랬죠. 네네. 논술도 있죠.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를 대비해서라도 수능 공부는 꼭 갖고 가야 되는 거죠. 한 네. 친구가 논술만 준비하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뭐라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는 거의 뭐 논술 떨어지면 갈 데가 없어 버리고 재수해야 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참 무모한 게 6논술이라 그랬어요. 네. 6개를 다 논술로 쓰는 거. 아이고. 이거는 이제 더 쉽게. 이게 할수 있는데도 최악의 불구하고. 경우가 뭐냐면 네. 수능 최저가 안 돼서 논술을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이건 정말 최악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공교육의 교사이기 음.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는 이제 최악의 경우 또 플랜 B도 생각을 해야 그렇죠. 되는 거고 네. 그리고 또 큰 빅피처를 네. 우리는 마지막까지 생각을 네.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시가 한 번의 기회를 놓치는 꼴이 되니까 그거 네. 안 되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네. 재수도 생각을 해야 아우, 되거든요. 그렇죠. 안 되면. 안 되면. 네. 그랬을 경우에 이제 재수를 생각하는 아이라면 만약에 이 아이가 수시에 6번, 정시 3번을 다 떨어졌기 네. 때문에 재수를 한다거나 네. 아니면 그 중에 어느 한 군데 수시에 붙었을 경우에는 되게 갑니다. 근데 정시는 성적이 안 나와서 자기가 원하지 않은 대학에 합격을 했다 이거죠. 네, 네. 그랬을 땐 선택지가 재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그랬을 때 재수를 한다. 수능 준비를 안 했다. 그럼 그 아이가 가진 메리트가 뭘까요? 없죠. 없죠. 네. 재학생 때 수능 막막하죠. 준비를 안 했으니까 그렇죠. 다시 해야 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면 재학생과 재수생의 차이가 어드밴티지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네, 결론적으로. 맞습니다. 최악의 경우 네.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라도 1안 2안 3안 예, 대비해서라도 수능까지는 그렇죠. 일단 차곡차곡. 기본적으로 수능 공부는 해 나가야 되겠다. 우리 아이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네. 어떤 착각일까요? 수시나 정시 지원할 때 착각하는 게 네. 가고 싶은 대학이 있고요. 세상에는 하나는 갈 수 있는 대학이 있는데 가고 싶은데 전부 스카이 쪽입니다. 그 우리 아이들이 또 학부모님들이 가고 싶은 대학만 쓰시면 그렇죠. 연대 고대 그 서울대. 9번의 멘붕을 겪을 수도 있는 그렇죠. 상황이 된다라는 네. 걸 그래서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갈 수 있는 대학 즉 담임 선생님과 학교의 상담이나 네. 또 우리 관악구청에서 하는 진로직업 체험센터에 하는 그런 그 공교육을 통한 입시 상담. 상담이나 네. 이런 상담을 통해서 제안받은 그런 그 입시 그 상담대로 네. 수시에 6개를 쓰면 적어도 4개 이상, 네. 정시에 3개를 쓰면 2개 이상은 네. 그분들 말씀을 좀 들었으면 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